북한 앞바다에서 이렇게 물에 두 분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누구를 구하시겠냐고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저도 형님을 응원하지만 신분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리더라는 것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서로 헐뜯는 선거보다는 예. 진짜 어떻게 해서 서구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예. 그런 비전을 토대로 좀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안녕하십니까. 팬앤영남TV 윤정섭입니다. 22대 총선의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예비후보, 서동구 예비후보 김민규 예비후보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어제 방송 주제가 네. 하나의 척결이었고 예. 그러면 이 사람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모신 게 우리 김민규 후보거든요. 네. 예, 요즘에 근황이 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서구동구에서 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좀 등록을 하고 좀 열심히 부지런히 좀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분위기가 처음에 제가 10월 달에 내려왔는데 네. 그때 왔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자만하지 않고 더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 방방곡곡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구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건데 좀 어떻습니까? 원도심 자체가 고령층 자체가 워낙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예.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서구에서 칠선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할아버님과의 인연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다 보니까 예. 좀 많이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할아버지와 외모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닮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게 좀 극명하게 갈려요. 누구는 너무 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전혀 하나도 안 닮아서 약간 외탁한 거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당내에 잦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 대선 때를 반추를 해보면 예. 그 당시에 이준석 그 당대표도 그렇죠. 사실은 뭐 당을 한 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떠나가지고 애를 썩였던 적이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대선 예. 승리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 시절부터 두 예. 분께서 오랜 기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신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일은 좀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예. 더 좋은 시너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거기서 누구 편을 들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닐까. 저희는 여당은 원팀입니다. 예. 예. 네. 좋아. 무조건 원팀이다. 네. 그러면은 우린 또 이런 답을 좀 원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두 분께서 물에 빠지셨어요. 그럼 누구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물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기 지금 북한 앞바다에서 이렇게 물에 두 분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누구를 구하시겠냐고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저는 그러면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먼저 구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는 네. 나름 좀 슬림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서 좀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예. 장유유서니까요. 예, 장유유서로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빠져나가시는데. 네. 우리 김민규 후보와 김영삼 대통령 YS의 손주라는 이제 그 꼬리표가 이제 붙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부산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 중에서 가장 최연소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도전하게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뭐 국회에서도 6년 정도 근무를 네. 했었고 뭐 대통령실에도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여소야대가 너무 극심하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사사건건 정말 발벽을 잡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여당이 조금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좀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일원으로서 좀 출마를 해서 꼭 힘을 보태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리 김인규 후보의 그 살아왔던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은 할아버지랑 비슷한 면들이 많거든요. YS께서는 네. 옛날에 장택상 장관의 국무총리. 예, 국무총리의 맞습니다. 그 비서부터 시작을 했고 맞습니다. 또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도 국회의원 인턴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것도 무급 인턴부터 시작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 처음에 YS 손준지도 몰랐다고. 그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예. 저도 제가 이제 처음에 국회에 들어갔던 예. 게 2017년도에 정병국 의원실. 아. 네, 지금은 뭐 현역은 아니신데 네. 오선 의원이시죠. 아.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대학생 제가 신분 때 대학생 인턴을 뽑는다고 공고를 보고 네. 직접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국회의원 비서실 같은 경우도 군기들이 좀 셉니다. 아무래도 또 많이 보수적인 이 집단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혼도 내고 이랬을 건데 네. 나중에 YS 손준줄 알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바뀐다거나 처음에 야 너 이러다가 나중에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에피소드. 이게 약간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예. 모르겠는데 그거를 알게 되시고 난 다음에 예. 더 밟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지금 그 당시에 보좌관이 예. 이승환 보좌관이라고 예. 지금 우리 당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시거든요. 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같이 준비하고 계신데 예. 그분이 사실은 뭐 손자 이거다, 예. 누구의 아들 이거다 이런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를 하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하산요. 낙하산이라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승환 부장관이 예. 당시에 원래 그 국회는 처음에 들어가면 무급 인턴이더라도 예. 입법 보조위원장이라는 걸 끊어줍니다. 예. 그냥 출입할 수 있게. 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안 끊어주셔가지고 우리가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예. 그냥 너는 매일 8시까지 와라. 어. 그래가지고 그냥 8시부터 아무도 없는데 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그때 같이 들어가서 입장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분도 이게 보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때부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 지금까지 인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한번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환 예. 예비 후보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 우리 형님, 그 당시에는 보좌관이었고 저는 제가 무급 인턴이었는데 어느덧 한 분은 당협위원장이시고 저도 예비 후보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무조건 당선이 될 거고 저도 형님을 응원하지만 신분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네. 형님도 화이팅이고 저도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두 분 다 화이팅! 예, 화이팅 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되고 이제 예비 후보라는 이제 신분으로서 존경하는 정치인과 싫어하는 정치인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제가 저희 할아버님이라서 존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제가 출마에 변해서 대도문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19대, 20대,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정치가 지금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또 작년이 사실은 저희 할아버님 서거 8주기고 예. 또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30년간 정치는 과연 발전을 해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일단 저희 할아버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민주화 운동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또 이룩하신 그렇죠. 장본인이시거든요. 문민정부라는 걸 열었으니까. 사실 뭐 민주화 투사로서도 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 저도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가택연금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예. 이제 해외에 나가라 예.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차라리 나를 해외로 보낼 거면 내 시체를 보내라. 권력 앞에서도 절대 뭐 굴하지 않는. 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셔서도 네. 우리가 뭐 기억하는 그런 과단한 개혁들 뭐 최근에 안 그래도 서울의 예. 봄이라는 또 영화가 좀 화제가 되면서 예. 다시 좀 재조명 받고 있어서 참 감회는 새로운데 네. 뭐 하나회 척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금융실명제 예. 사실은 이런 개혁들은 과연 YS가 아니었으면 이런 개혁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저는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 YS.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들을 전 다 좋아합니다. 어. 그러니까 실력 있고 과감한 개혁들을 하면서도 뭐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은 똑바르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 가택연금 시절에 우리 YS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네. 새벽은 온다. 네. 사실 원도심이 지금까지 발전이 없었다는 건 그동안의 어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도 네. 그 새벽을 열 수 있는 네. 그런 좀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할아버님이 사실은 걸어오신 길과 예. 저희 길이 유사하다고는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예. 할아버님이 그 당시에 장택상 국무총리를 오랜 기간 하진 않으셨어요. 예.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회에서도 제가 6년간 근무했었고 예. 또 대통령실에서도 최근까지 한 2년 가까이 근무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입법부랑 행정부의 경험은 사실 소중한 거고 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아버님께서 중앙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잘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예. 지역 정치적인 부분은 아쉬운 점은 없을 수는 없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경험을 더 많이 쌓은 만큼 예. 조금 부산 우리 서동구 그리고 원도심 예. 좀 제대로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좋아하는 정치인은 알겠는데 네.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예요. 싫어하는 정치인은 예. 일단은 제가 좀 빌드업을 하자면 저는 저기 막말하는 사람들 저 진짜 싫어하고 예.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내로남불의 막말. 그런 정치인들이 누가 있었냐 네. 뭐 김의겸이라든가 아. 뭐 청담동 가짜 술자리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뭐 김용민 예. 뭐 툭하면 탄핵을 얘기하시는 분 예. 당을 떠나서 예. 저는 우리 당이었어도 똑같이 나가라고 좀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22대 국회에서는 좀 예. 사라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YS라고 하셨는데 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는 제가 기억이 잘 없고요. 예. 너무 어렸기 예.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뭐 기억이 꽤 있는데 예. 그냥 여느 할아버지들이랑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예. 손주 손녀 좋아하시고 예. 예. 또 가족적이시고 또 워낙 사실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게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석에서도 정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고 오. 그리고 애국심을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할아버님 찾아뵐 때 예. 이 캐나다 국기가 그려지는 옷을 입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캐나다 구스 같은 거 뭐 그런 건가요? 비슷한 거였습니다. 예. 예, 캐나다 옷은 좀 비싸서 제가 그건 못 입었었는데 예,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브랜드의 제가 옷을 입고 갔는데 예. 마침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예. 그냥 자주 입던 옷이니까 예. 입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도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다음에 입고 갈 때는 여기 사인펜을 지우고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 팩트입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네. 우리 김 예비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재개발 이슈가 가장 큰 이슈고 아, 재개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원도심 지금 난개발 때문에 교통 인프라 정말 심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구부터 제가 쭉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구는 저기 위쪽에 보면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지금 좀 수건 사업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국토부에서 후보지로는 선정이 됐는데 예. 올해 7월에 이제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남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그 송도선 조기 착공 문제.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교통 편의성도 중요하고 송도 해수욕장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 이 송도선이 좀 조기 착공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국토부에서 5년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 예.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철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철도 지화화 문제가 있거든요. 부산 지인역에서 부산역 구간에 그렇죠. 철도 지화하는 문제. 사실 이것도 큰 문제고 작년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2030 엑스포 유치가 좀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사실 우려를 하시던 게 또 엑스포 유치가 불발됨으로써 연계된 사업들이 예. 똑같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뭐 동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북항 재개발 문제가 있을 예. 텐데 사실 대통령께서도 그 유치지 불발
이후에 바로 부산을 방문하셔서 뭐 북항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은행 이전, 예. 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예.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부산을 방문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부산 서동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또 제가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그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예. 무조건 관철시키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갈 건데 그렇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좀 헤쳐나가실지. 그런 것들은 제가 사실 그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 해결을 할 문제인데 예. 결과적으로 사실 예산을 많이 따오려면 예.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것이 예. 단순히 뭐 대통령실 근무했던 이력 가지고 제가 뭐 선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누가 소통을 더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그래도 제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 따오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조금 됩니다. 제가 그래도 제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비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도심은 사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좀 아픈 손가락 같아요. 아픈 손가락. 제가 처음에 여기 부산에 내려왔을 때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서구가 배출한 대통령으로서는 김영삼 대통령을 참 좋아한다. 예. 그런데 우리 서구 동구 아직까지도 너무 낙후돼 있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 제가 그 지역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좀 낙후가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님께서 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중앙 정치라든가 대통령으로서 뭐 큰 개혁들을 해오신 것 뭐 네. 그런 것들은 잘 하셨지만 좀 세심하게 지역적인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사명감을 갖고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좀 또 마음의 빚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중앙 정부에서 영향력 그리고 제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꼭 우리 부산 원도심에 계신 원주민 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리겠다. 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봉사활동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네, 연탄 좀 봉사부터 무슨 뭐 급식 봉사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때요?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주로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래도 8대2 비율로 예. 8이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고 예. 2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예. 나쁜 것부터 예, 말씀드리면 나쁜 것부터. 네가 무슨 연고가 있어서 여기로 왔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예. 대신 뭐 8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예. 이제 우리 서동구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좋다. 예. 그게 첫 번째고 예. 아무래도 사실은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고령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 할아버님에 대한 향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원도심 여기 살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 그 단점이라는 이 나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너가 왜 지금 다른 동네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냐. 근데 그거는 크게 난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요즘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구글에 검색만 하더라도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는 시대에 그렇죠. 뭐 이 연고지라는 게 크게 뭐 작용을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은 저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의 민심들을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리더라는 것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사실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은 더 잘 경청해서 제가 그거를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보답하는 게 제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MZ 세대의 대표적인 이제 예비 후보인데 어떻게 보면 원도심 후보 중에서는 유일한 MZ 세대거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국제신문인가요? 네. 거기 한번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부산에 있는 예. 여당 예비 후보들 중에 청년 가산점인 20%를 받는 것은 네. 뭐 김인규가 유일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그 팩트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정치 철학도 있을 겁니다. 네. 정치인이 철학이 없다는 거는 그것만큼 저는 이제 함량 미달의 정치인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은 아니고 1월 10일 날 개소식을 했었는데 네. 그 개소식 인사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언론에서 표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영남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의 민심을 전혀 모른다.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오히려 조금이라도 공천이 더 보장되고 편한 곳에 있으면 저는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동안 보면 부산에서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었고요. 실력 있고 일은 잘하면서도
본인이 사실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야당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우리 당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22대 국회에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입성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당이 가는 길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저는 그 좀 올바른 얘기도 좀 할 줄 알아야 그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소신. 네, 소신 있는 정치.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대도모문의 정신과 귀결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소신만큼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신가요? 사실 뭐 제 궁극적인 목표는 할아버님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예. 쉽진 않겠죠. 예. 네, 근데 항상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김인규 예비 후보 하면은 약간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고생 한번 안 해봤을 것 같다. 아이 금수저 출신. 아이 할아버지가 와 있으니까. 근데도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은 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고생 한번 안 해봤다라는 거는 좀 항변을 하고 싶어요. 예. 저는 거의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다고요? 아르바이트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뭐 상하차는 안 해봤는데요. 네, 상하차는. 네, 예, 그거를 그때는 제외하고 나서 예. 뭐 LED 철거 알바, 예. 뭐 편의점 알바, 예. 뭐 식당 알바, 뭐 다 해봤었습니다. 저는. 정말요? 예, 이거 진짜입니다. 예. 이거는 뭐 증인들이 저기 곳곳에 많을 겁니다. 아,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예.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IMF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사실 그런 고통을 좀 분담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예. 막상 이제 IMF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 가지고도 뭐 저에게 조금 이제 시비를 건다거나 폭력을 가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그 시기가 그냥 저뿐만 아니라 네. 저희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같아요. 인생의 굴곡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근데 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더욱 단단해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만큼 서구 동구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만만한 지역으로 보는 후보들의 그런 입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을 놓고서. 사실 뭐 기존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서구 동구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짧게는 지난 4년간 뭐 길게는 지난 뭐 2, 30년간 얼마나 발전을 해왔냐 그러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역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좀 서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 주민분들께 잘 어필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선에 대해서 경선을 앞두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나의 각오. 저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특정 직역 출신이라든가 특정 집단 출신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도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똑같이 경선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워낙 우리 당의 후보가 지금 서구 동구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경선을 하다 보면 좀 상처가 서로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사실은 상대해야 될 것은 야당과 다른 다수당의 후보들인데 좀 우리끼리 좀 경선을 할 때는 예. 좀 서로 헐뜯는 선거보다는 예. 진짜 어떻게 해서 서구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예. 그런 비전을 토대로 좀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소신이 그 미셸 오바마가 했었던 When they go low, we go high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저열하게 나와도 품격 있게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방이라든가 뭐 마타도어는 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은 그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예비 후보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좀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국회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금 부산 서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후보들께서 저랑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목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누가 되더라도 한 후보가 선정이 되면 좀 서로 도울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히려 좀 약간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거 보면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근데 사실 저도 인터뷰를 여기 한두 군데 하다 보면 예.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저도 했던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약간 준비 아닌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펜앤마이크가 이렇게 식상한 방송이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제 뭐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서구동구 구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나를 뭐 지지해달라는 것도 좋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좋고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좀 우리 서구동구 구민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앞서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나이는 젊지만 또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한 7, 8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미 경험을 충분히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서구 동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목표 하나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젊지만 좀 힘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꼭 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우리 서구 동구 원도심 주민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뭐 누구 한 명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서도 소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많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부산에도 이런 정치인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번외 질문인데 그 한 명을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예. 한 명을 찍진 않겠고요. 예. 뭐 비단 예시로 들자면 누구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연판장 돌리고 이런 행위는 저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체로는 난사를 하시네요 지금. 아까 1.4가 아니라 난사를. 한 명을 찍을 걸 그랬는데. 펜앤 영남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김인규 예비후보 공약 그리고 철학 다 들어보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펜앤 영남 그리고 펜앤마이크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좀 이걸 하나 해야 되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에 함께 펜앤 영남 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